안녕하세요. 이화여고 학생 여러분. 저는 수학교사 박근서입니다. 자, 오늘은 2021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문제에 대한 해설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수학 가형에서 수원, 미적, 확통 이렇게 이번 9월 모의평가에 출제가 되었는데, 수원에서는 총 9문제, 그 다음에 미적에서는 총 12문제, 그 다음에 확통에서는 총 9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미적분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겠죠. 자, 그 중에서 우리가 수열의 극한은 몇 문제가 나왔느냐? 수열의 극한은 3문제가 나왔다. 네, 상대적으로 이번에는 그 도형의 활용, 그 급수의 등비급수의 활용 문제가 안 나왔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잔뜩 기대하고 있을 텐데 1 빼기 r분의 a 쓰는 걸. 근데 그런 문제가 안 나왔다. 자, 미분에선 5문제, 적분에선 4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제 미분과 적분 요 두 개의 단원이 거의 뭐 수원, 확통 요 한 과목의 비중과 거의 동일하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미분과 적분이 중요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풀이를 진행하도록 할 텐데요. 네, 쌤은 미적분 문제만 해설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볼게요. 조금 확대를 하고요. 자, 2번 문제는 단순한 수열의 극한 문제예요. 예, 그래서 수열의 극한인데 우리가 이제 차수를 이제 비교를 하기 전에 분모와 분자에 이 분자를 잘 보니까 어때요? 합차 인수분해하는 그런 형태로 돼 있죠. 예, 그래서 합차로 인수분해를 해서 써주면은 리미트 붙여주고 2n 더하기 5분의 어떻게 돼요? 얘는 합하니까 4n이 되고 빼니까 2가 되죠. 그죠? 예, 그래서 8n. 자, 그래서 얘는 개수 비교해 주시니까 4번. 이렇게 답을 이끌어낼 수 있겠습니다. 오른쪽에 4번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문제는 우리가 급수 문제인데 부분 분수를 활용한 그런 급수 문제입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요 앞뒤를 이루고 있는 요 수열로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럼 얘는 무조건 이제 등차 수열로 나오는데 요 등차 수열의 공차 n 앞에 있는 개수죠. 공차와 요 두 항의 차이가 같으면 앞뒤로 소거되는 형태가 나오는데 다르면 소거되는 형태가 앞뒤로 안 나오고 몇 단계씩 건너서 나오게 된다. 자, 이게 바로 그런 문제죠. 그래서 2를 앞으로 빼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부분분수식으로 바꿔주면 어떻게 돼요? 자, 일단은 2분의 1에 그죠? 얘는 이렇게 n분의 1 빼기 n 더하기 2분의 1 이런 형태가 나오게 되죠. 그죠? 예, 그래서 주어진 식이 결국에 1 빼기 3분의 1, 그 다음에 2 빼기 4분의 1, 그 다음에 3 빼기 5분의 1 예, 이러한 형태가 나오게 돼서 우리가 한 단계씩 건너서 요렇게 돼야 되죠. 네, 바보같이. 그래서 한 단계씩 건너서 이렇게 소거가 되는 이런 형태가 나오게 된다. 그죠? 예, 그래서 앞에 거 뒤에와 마지막 거가 이제 어떻게 나와? 이렇게 남게 되는데 얘는 부분합이고 얘를 지금 어떻게 할 거예요? 리미트를 씌울 거잖아. 그죠?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낼 거니까 얘네들은 다 어떻게 되겠어? 다 0으로 수렴하겠죠. 앞에 거 두 개만 여러분들이 계산해주면 2분의 3 이렇게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어서 답은 2번이다. 이렇게 체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다음 페이지에 6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6번 문제는 정적분 문제죠. 그래서 우리가 두 함수의 곱으로 나와 있으니까 부분 적분을 생각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요렇게 금이 로다 삼지에서 요렇게 이제 체크를 해주시면은 요 수식이 어떻게 되죠? 예, 일단은 그 다음에 적에서 마이너스가 앞으로 붙고 2의 마이너스 x제곱 1부터 2까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인테그랄 1에서 2까지 미적 해주니까 플러스가 되고 2의 마이너스 x제곱 dx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요. 자, 계산 빨리 해주니까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2제곱 나오고요. 1 넣으면 0이고 그 다음에 뒤에 거 나오는 거는
이제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로 바꿔서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그죠? 예, 계산 마무리합시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2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2의 마이너스 1제곱이네. 얘를 답지와 유사하게 만드니까 2분의 1 빼기 2의 제곱분의 2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자, 유사한 형태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이 답을 고르는데 신중하셔야 합니다. 잘 봐서 똑같은 형태가 1번이구나를 알 수 있겠네요. 자, 오른쪽 페이지 7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7번 나와라. 예. 자, 7번 문제에서는 이제 dy dx 매개변수 미분법과 관련한 문제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dy dx를 구해주시면 항상 주의해야 될 것 dy dt가 먼저 자에 나와야 된다. 그래서 마이너스 3t 제곱 플러스 3이고 그 다음에 분모는 t분의 1 플러스 1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은 분모 분자에 t를 곱하고 인수분해 한번 해보세요. 그럼 마이너스 3t에 t 빼기 1, t 더하기 1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분모는 t 더하기 1 꼴이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샥샥 예, 지워주면은 우리가 dy dx가 이렇게 하나의 무슨 식? 네, 2차식이 나온다. t에 대한. 자, 얘가 t는 a에서 최대값을 갖는다. 어디서 가져요? t는 2분의 1에서 갔죠? 2분의 1에서 최대값을 갖는다. 따라서 5번이네요. 5번. 네. 자, 바로 오른쪽 페이지. 쌤은 아래쪽 페이지는 8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8번 문제는 우리가 등비수열의 극한과 급수와 연관된 형태죠. 그래서 AN이 이제 등비수열이 나왔죠. 그렇죠? 그래서 AN이 등비수열이니까 첫째 항을 A1, 그 다음에 공비를 R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시다. 자, 그러면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같지 이렇게 나왔는데, 자, 얘가 6이라는 극한값을 가져야 돼요. 그럼 AN의 공비는 뭐라는 걸? 얘는 R은 3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죠? 왜? 공비가 위에 분자랑 분모랑 같아야 어떠한 수렴하는 극한값이 나올 거 아니야. 그죠? 예, 그래서 R은 3이구나.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뭐만 찾으면 돼? A1만 찾으면 된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AN을 어떻게 표기할까요? AN을 A1 곱하기 3의 n-1제곱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그러면은 지금 위에 나와 있는 분수식이 이렇게 바뀌게 되죠. 그죠? 얘가 6이 나와야 하니까 요 아래에서 3의 n제곱으로 나눌 거 아니야. 3의 n제곱, 얘도 3의 n제곱. 그러면 이렇게 맞춰주면 되죠. 따라서 3분의 A1이 뭐가 나오면 6분의 1이 나오면 되죠. 6분의 1. 따라서 A1은 2분의 1이다. 이렇게 나올 수 있겠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구하는 극한은 결국에 1 빼기 R분의 1, 그쵸? 3분의 1 분의 A1분의 1이죠. A1분의 1, 2 이렇게 되겠네. 자, 따라서 얘는 6, 3 빼기 2 이렇게 되니까 미안해요. 3 빼기 1 바보같이 3 빼기 1 예, 그래서 답은 3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엔 쭉 확통수원 문제 이렇게 나오다가 15번 드디어 4점짜리 문제로 나오게 됩니다. 자, 일단은 fx가 열린 구간에서 이렇게 정의가 돼 있다라고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fx의 역함수를 gx라 한다. 역함수와 관련된 내용을 하는구나. 그런데 여기까지를 알기보다는 어떻게? 요거 먼저 봅시다. 얘는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 줄 수 있어? 조건 두 개를 이끌어낼 수 있다 그랬죠. 첫 번째는 뭐? g-2가 0이다 라는 걸 이끌어낼 수 있겠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역함수란 표현을 썼기 때문에 f0은 뭐라고 쓸 수 있어요? -2라고 쓸 수 있겠죠. 그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은 뭐냐? 얘는 미분계수로 해석을 해줄 수 있죠. 그죠? 그래서 g'-2는 b가 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요 b는 뭐라고 쓸 수도 있어? 역함수 미분법에 의해서 f' 0분의 1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그죠?
구하라는 게 지금 a, b 값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어떤 조건, 요 조건과 요 조건을 잘 이용하시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다. 자, 일단은 F0은 ln 자 a분의 자 시컨트형 코사인의 역수니까 우리가 1, 그다음에 탄젠트형은 0, 그쵸? 그래서 ln a분의 1 얘가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a분의 1은 뭐가 돼야 돼? 2의 마이너스 2제곱이 돼야 되겠죠? 예, 따라서 a는 2의 마이너스 2제곱분의 1, 즉 2의 제곱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f'0을 구해라. 자, 그러면 f'x를 여러분들이 구해주면 되겠죠? 자, f'x는 일단은 여러분들이 f'x 하기 전에 일단 지워봐. f'x 하기 전에 fx를 어떻게 쓸 수 있냐면 ln 시컨트 x 더하기 탄젠트 x 빼기 ln a인데 ln a가 뭐야? ln 2의 제곱이니까 빼기 2잖아. 그죠? 그래서 빼기 2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그죠? 자, 그러면은 f'x를 미분을 할 텐데 여러분 잘 보세요. 결국엔 마이너스 2는 미분하면 0이고 ln 시컨트 더하기 탄젠트는 미분했을 때 뭐냐를 생각하기 전에 얘는 어디서 많이 봤다. 뭘? 적분해서 많이 봤죠. 뭘 적분하면 나와? 시컨트 적분하면 나오죠. 그러니까 얘는 그냥 시컨트 x인 거야. 쉽죠, 그죠? 예, 그래서 f'0을 구해주면 1이다. 따라서 b는 1분의 1, 1이다. 그죠? 예, 그래서 b는 1, a는 2의 제곱이니까 답은 3번이겠네요. 네, 드디어 18번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준 킬러 문제에 가까운 그런 난이도의 문제가 이어진다고 볼 수 있는데, 이번 시험이 상대적으로 21번과 30번 문제가 직관적으로 해결하기에 쉽게 나왔기 때문에 이런 18번 또는 28번과 같은 문제를 여러분들이 잘 해결해야 고득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18번 문제 먼저 보시면 주어진 함수 fx의 형태가 되게 이상하죠. x가 0보다 작거나 같을 땐 0, 그 다음에 x가 양수일 때는 ln 1 더하기 x의 4제곱의 전체의 10제곱이에요. 근데 밑에를 한번 샥 보시면 gx라고 나오는 게 왠지 메인 같아. 그쵸? 보기에도 다 g에 대한 걸 묻고 있어. 그런데 fx를 단순히 적분하라고 해도 f를 보는 순간 와, 얘는 우리가 적분을 배운 적이 없죠, 그죠? ln 1 더하기 x 4제곱의 전체의 10제곱 이런 적분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얘는 직접 적분하라는 문제는 아니구나 라는 걸 포인트에 짚고 가셔야 해요. 지레 겁을 먹고 포기하면 안 된다. 자, 그래서 fx의 그래프의 개형을 이제 오른쪽에다가 살짝 쌤이 그려봤어요. 자, 어떻게 그렸냐? 자, 빨간색이 fx인데 일단은 0인 상수함수를 원점을 기준으로 왼쪽에 그렸고, 그 다음에 1 더하기 x 4제곱 ln 1 더하기 x 4제곱의 10제곱을 우리가 그릴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생각은 할 수 있죠. 그래서 f'을 한번 여러분들이 구해봤으면 직접 구해보시고, f'을 생각해주면 x가 양수일 땐 항상 0보다 크죠? 네, 커요. 예, 그래서 f'이 0보다 크고 그럼 증가하겠다. 그 다음에 f2' 물론 구하면 복잡한데 2'의 꼴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얘도 0보다 커. 그러면 기울기도 계속 증가하니까 아래로 볼록의 형태겠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처럼 이런 형태로 그려지지 않을까. 다만 여기서 2를 주의 깊게 보는 건 보기에 이제 1이라는 게 너무 나와 있으니까 1일 때 함수값에 한번 대입시켜 보니까 뭐가 나왔어요? ln 2의 10제곱이 나왔는데 ln 2라는 숫자 자체가 요거보다 작잖아. ln 2. 그죠? 예. 발음은 같지만 다른 수죠. 근데 얘는 1이잖아요. 그러니까 ln 2가 1보다 작은 거야. 1보다 작은 거에 10제곱이니까 1보다 작겠죠. 그죠? 예. 그래서 요런 형태 그 크기 그 값을 고려해서 요렇게 쌤이 그래프를 그렸고, 파란색은
f1 빼기 x니까 결국에 이제 fx의 그래프의 뭐에 대한 대칭, x는 2분의 1에 대한 대칭이죠, 그죠? 예, 그래서 그런 형태의 함수의 그래프를 그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gx 보기 싫은 형태가 나와 있는데, 자, 그냥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기억번부터 차례대로 한번 해결해 나가도록 합시다. 말이 꼬여요, 오랜만에 찍어서. 자, 기억번에 x가 0보다 작거나 같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gx가 0이냐? 자, gx 잠깐 볼게요. 자, x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0부터 0보다 작은 값까지 ft와 f1 빼기 t를 적분해야 되는데, 지금 위에 있는 그래프를 살짝 보면 어때? 0과 1을 벗어나는 순간, 요 범위를 벗어나는 순간 요 바깥에는 전부 다 f나 f1 빼기 x나 다 0이죠. 근데 지금 두 함수가 곱해져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얘는 0이겠구나. 그죠? 0과 1 사이를 벗어나는 순간 함수값이 0이어서 결국에 0부터 이 왼쪽 0을 기준으로 왼쪽은 다 0이잖아요. 그죠? fx가 0, f1 빼기 t가 0이 아니어도 fx가 곱해졌는데 0이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0이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gx는 0이다. 이거는 맞는 말이다. 아래 보기를 봐도 4번 빨고는 다 기억이 있잖아요. 이거는 의심하지 않고 보셔야 하고, 반대로 이제 말했을 때 1부터 1보다 큰 값까지 정적분해도 0이 되겠죠. 그런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니은번을 해석하기 나름입니다. 나는 x는 2분의 1에 대한 대칭인 그런 함수 fx인 걸 알기 때문에 그걸 대입시켜서 니은번이 맞다라고 해석했다. 이것도 되지만 한번 볼게요. 자, 일단은 우리가 g2분의 1부터 한번 생각해 볼게요. g2분의 1은 그 밑에다가 쓰겠습니다. 괜히 쪼갤 필요 없죠. 자, 니은번에 자, g2분의 1은 얘는 인테그랄 0에서부터 2분의 1까지 ft 아이고 선생님 침이 묻었어요. 하하 미끄럽네. ft f1 빼기 t dt 이렇게 된다. 얘를 적분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러한 형태가 나왔을 때 뭘 하고 싶어져요? 치환을 하고 싶어지죠? 이거 수능 완성의 적분법 문제 비슷하게 나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1 빼기 t를 뭐라고? k를 이용해서 k라고 치환해 봅시다. 그러면은 t에다가 0을 대입시켰을 땐 1이 나오고, 그 다음에 2분의 1이 대입시켰을 땐 2분의 1이 나오는데 f 얘는 1 빼기 k가 되고, 그 다음에 f k가 되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dt는 dk가 되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 dk가 되고 마이너스가 붙었는데 마이너스가 붙은 걸 적분의 위끝과 아래 네, 적분과 위끝에 아래끝을 바꿔주면 어떻게 됩니까? 예, 2분의 1부터 1까지 적분한 걸로 바뀌죠? 맞습니까? 예, 그런데 얘는 잘 보시면 요 안에 있는 요 fk, f1 빼기 k, ft, f1 빼기 t는 같잖아요. 그죠? 그런데 0부터 2분의 1, 2분의 1부터 1까지 적분값이 같다는 거 아니야. 맞습니까? 그러면은 결국에 우리가 g1이라고 하는 건 0부터 1까지 어떤 함수를 적분한 건데, 그런데 얘를 이렇게 둘로 쪼갤 수 있잖아요. 0부터 2분의 1까지 적분하고 그 다음에 2분의 1부터 1까지 적분하고, 맞습니까? 네, 이렇게 적분하니까. 근데 이 두 개가 어때? 위에서 같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는 g 2분의 1이라고 쓸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니은번 맞다. 자, 이제 디귿번인데 디귿번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번 g를 한번 써볼게요. g라는 거는 어떤 a죠. ga는 이제 0부터 a까지 t에 f1 빼기 t dt인데,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a가 0보다 작거나 같거나 혹은 a가 1보다 크면은
0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의 최대값, 얘의 최대값은 뭐가 되는 거야? 얘는 아무리 커도 0부터 1까지 ft f1 빼기 t dt. 그죠? 요게 이제 제일 큰 값이 되는 거란 말이야. 맞습니까? 근데 지금 GA와 1을 비교하기로 했으니까 요 얘가 1보다 크거나 같기만 하면은 디귿번이 성립하는 거죠. 반대로 얘가 어떻게 1보다 작아져 버리면 어떻게 돼? 그러면 안 되는 거지. 그치? 그러면 여러분들이 요 ft f1 빼기 t에 대한 함수를 잠깐 위로 봐. 얘는 0과 1 사이에서 어떤 값? ln2의 10제곱보다 작거나 같은 값을 갖는단 말이야. 근데 얘는 뭐라 그랬어? 1보다 작은 값이라 그랬죠. 그러면은 요거 하나만 써볼게요. 여기 구간에서 ft와 f1 빼기 t는 둘 다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값, 요거보다 작은 값을 갖는단 말이야. 근데 얘는 1보다 작아. 얘도 마찬가지야, 마찬가지. 그죠? 그럼 0과 1 사이에 있는 값 두 개를 곱했어. 그래도 0과 1 사이에 있는 값이 나오겠죠. 그거를 0부터 1까지 정적분 해봐. 그럼 단순히 우리가 1이라는 값은 어떻게 돼요? 0부터 1까지 온전히 1을 적분해야지 나올 수 있는 게 바로 1이라는 값이잖아. 맞습니까? 그런데 지금 어때? 0과 1 사이에 있는 값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죠? 뭐 대략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건 이렇게 될 것이다. 유추만 할 수 있어요. 유추만. 아니 여기 0이지 0. 그죠? 그러니까 요 파란색 영역의 넓이는 어때? 얘는 당연히 1보다 작겠구나. 최대값이 1보다 작으니까 디귿번 1보다 크거나 같은 실수 A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디귿번은 틀렸다. 따라서 답은 2번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뭐 f와 f1 빼기 t에 대한 그런 함수를 뭐 미분해서 쌤이 여기에 그린 요 내용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한번 증명을 해볼 수는 있지만 모의고사 시간에 언제 그러고 있어요. 그죠? 쌤도 한번 해봤어요. 해봤는데 되기는 돼. 극대를 갖는 그런 형태고 그 극대값이 1보다 작습니다. 그런데 언제 그걸 다 하고 있어요. 우리 뒤에 풀 수 있는 문제 많잖아. 그죠? 네, 그래서 요거는 최대한 단순하게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드디어 21번 문제보다 어려운 20번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뭐 여러분들의 성향에 따라서 수원 21번 문제가 더 어렵다 느낄 수도 있지만 어떤 직관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점에서 21번은 쉽게 풀릴 수 있는데 20번은 그거기엔 조금 그래요. 하지만 얘도 직관적으로 보면은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자, 일단은 gx가 이렇게 나오는데 어디서 많이 봤어요. 일단 정적분으로 표시된 함수인데 t와 fx 빼기 t가 곱해져 있어. 그냥 미분하면 되구나 하면 안 돼요. 왜? 요 안에 있는 함수에 x가 있기 때문에 그냥 미분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 따라서 얘를 어떻게 즉 치환을 해서 요 f 안에 있는 x 빼기 t를 그냥 하나의 변수 k 이렇게 이제 두자라는 거야. 그래서 x 빼기 t를 일단 k라고 이렇게 치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얘 0을 대입시키면 x가 되고 그 다음에 x를 대입시키면 0이 되죠. 그 다음에 t 대신에 x 빼기 k가 되고 그 다음에 fk가 된다. 그 다음에 이제 dt는 dk니까 결국에 얘는 dk가 되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가 붙으면 적분의 위끝과 아래끝을 아까처럼 바꿔주면 되겠다. 치환적분 굉장히 많이 쓰이죠. 예, 그래서 x까지 이렇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얘는 어떻게? x 빼기 k가 밖으로 나왔으니까 둘로 쪼개줄 수가 있다. 예, 쪼개주니까
x 곱하기 0부터 x까지 fk dk. 그 다음에 마이너스 0부터 x까지 k fk dk가 되죠. 많이 봤을 거야. 자, 이제 한번 문제 이제 밑에를 보니까 극대인 a를 작은 수부터 크긴 순서대로 요 표현 많이 나오고 있죠. 자, 그러면은 극대니까 결국 미분해 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G'X를 아래쪽에 써볼게요. G'X는 자 0부터 X까지 F K DK. 예, 그 다음에 곱셈 미분이니까 X를 미분해주면 얘는 아니 X 그대로 그러면은 X F X가 되고 뒤에 거는 빼기 X F X가 되겠죠. 어라? 뭐가 나와요? 0부터 X까지 FK DK가 나온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G'X 이꼬르 0의 해를 지금 찾아줘야 되는데 그런 값 중에 극대인지 극소인지 부호 판별을 해줘야 되잖아. 근데 부호 판별을 하기 귀찮고 뭔가 G'X의 형태가 한 번 더 미분하면 쉽게 나올 수가 있게 되겠죠. 뭐가? fx가 바로 나오니까. 그래서 한 번 더 미분해 보는 거야. fx 요렇게. 그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결국에 극대이기 때문에 G2'의 부호 얘가 양이냐 음이냐를 판단해서 얘를 볼 수도 있는데 지금 이 문제가 어떤 거냐. fx가 이렇게 나와 있고 지금 극대를 판별하라고 했는데 지금 문제를 잠깐 빨간색으로 바꿔서 한번 해볼게요. 얘는 결국에 G'X의 도함수 gx의 도함수가 아니라 G'X의 도함수가 fx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와 같죠. 그러면은 지금 gx가 극대인 모든 a를 이라고 했으니까 그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fx의 그래프의 개형은 그릴 수 있죠. 그런데 그 위에 fk dk 즉 sin 파이 루트 x를 정적분하는 거는 사실 쉽지는 않아. 물론 치환적분으로 할 수는 있어. 그치만 뭐 20번 문제라 그걸 요구한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fx의 그래프의 개형을 통해서 G'X의 그래프의 개형을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극대를 판별할 때 여러분들이 뭐 제일 좋아해?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좋아하잖아. F의 그래프의 개형을 판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요 X축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런 거 좋아하잖아. 이차함수에서 그쵸? 3차함수 미분하면은 2차함수 나오고 2차함수 도함수 F'의 부호 판별할 때 이런 거 좋아하잖아. 그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G'의 그래프의 개형을 그려서 얘 부호 판별을 통해서 극대극소를 판별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야. 알겠죠? 예, 그래서 그 밑에 그 작업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뭐부터 한번 그려볼까? fx의 그래프부터 한번 그려볼게요. 자, fx의 그래프 미리 그려놓을걸. 자, fx는 지금 sin 뭐였죠? 파이 루트 x죠. 그렇죠? 그래서 fx는 sin 파이 루트 x. 본 적 없는 꼴이야. 하지만 우리가 대략적으로 어떤 느낌으로 값을 대입시켜 갖고 그래프의 개형을 유추할 수는 있잖아요. 그죠? 자, 1에 넣었을 때 0, 0 넣었을 때 0. 그러면 대략 이런 느낌이겠구나. 아이고, 네, 이런 느낌이겠구나. 이런 느낌. 1, 0. 그 다음에 4를 넣었을 때 또 0이잖아. 그러면 대략 이런 느낌이겠구나. 그죠? 4. 그 다음에 9를 넣었을 때 또 0이니까 이런 느낌이겠구나. 이런 식으로 좀 짧지만 더 한 번 더 이런 느낌이겠구나. 어디? 16. 맞습니까? 예, 이 대략 이제 이런 식으로 느낌으로 f의 그래프를 그리는 거야. 얘는 y는 fx. 자, 그렇다면 얘는 G'의 도함수예요.
그럼 도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원시 함수인 g 프라임 x의 그래프의 개형을 유출할 수 있는데, 아이고, 네. 유출할 때 특이점, 모든 함수를 부정적분하면 c가 붙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거 뭐야? g 프라임 x가 이렇게 표현됐을 때 g 프라임 0이 항상 뭐예요? 0이잖아요, 그죠? 아, 얘는 원점을 지나는 함수구나. g 프라임 x는.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g 프라임의 도함수가 fx니까 fx가 지금 여기에 보호를 선생님이 간단하게 쓰겠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이제 되니까 g 프라임도 마찬가지로 플러스 마이너스 뭔 증가 감소 증가 감소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이어봐. 1, 그죠? 여기일 때는 계속 증가야. 증가. 그 다음에 여기일 때는 어디? 감소. 그죠? 감소. 근데 감소인데 많이 감소한 것 같죠, 그죠? 그러니까 감소량이 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감소. 그 다음에 9 많이 증가한 것 같죠? 그죠? 감소한 것보다 더 많이 증가하니까 마찬가지로 더 많이 증가하게끔 이렇게 그리면 되겠지.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16일 때는 더 많이 감소하겠지, 그지? 더 많이 감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의 형태가 대략적으로 y는 g 프라임 x이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건 뭐야? g 프라임의 이렇게 부호를 판별하자. 그러면은 여기가 다시 빨간색으로 보라색 써보자.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우리가 지금 g 프라임 g가 극대를 찾는 거죠. 극대는 어디? 요런 점들에서 갔네. 요런 점들 맞습니까? 아, 그러면 얘를 한번 일반화 시켜봐. 일반화 시켜보면 어때요? 아, 여기 이제 맨 위에 an이라는 표현을 썼으니까 an 얘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a1이 되는 거고 얘가 바로 a2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a1은 범위가 1부터 4 사이에 있을 거고 a2는 얘는 9부터 16 사이에 있을 거고 a3는 다 같이 불러볼까요? 뭐부터? 25부터 36 사이에 있을 거다. 이렇게 가면은 여러분들이 AN은 어떻게 일반화시키기 어렵지 않아요? 2n 마이너스 1의 제곱 그 다음에 2n의 제곱 이렇게 쓰면 될까요? 되나? 3 넣으면 5 3 넣으면 맞네, 그죠? 2 넣으면 네 맞네.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다. 근데 지금 뭐 구하라 그랬어? A6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결국에 A6은 얘는 얘네다 6을 대입시켜 주면은 11의 제곱보다 크고 12의 제곱보다는 작은 값이겠다. 그럼 문제에서 뭘 k 더하기 1이라고 했으니까 얘가 11, 얘가 12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k 값은 11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잠깐 확대해 갖고 필기할 시간을 주겠습니다. 잠깐 멈추세요. 스탑. 네, 이제 주관식 단답형으로 넘어와서 23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너무 쉽죠? 미분만 잘하면 되는데 고백 미분 해주시면 됩니다. f 프라임 x는 자 x 미분하면 1이니까 ln 2x 빼기 1 그 다음에 플러스 x 그대로 냅두면 2x 빼기 1분의 2 이렇게 나오죠. 예, 그래서 얘의 f 프라임 1이니까 f 프라임 1을 구해주면은 ln 1이네요. 0 플러스 여러분들이 1분의 2 이렇게 구할 수 있겠다. 그래서 답은 2입니다. 요거 틀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 페이지 25번으로 가면은 정적분과 급수와 관련된 내용이 나왔네요.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한다 그랬죠? xk는 a 플러스 n분의 b 빼기 a의 k를 이렇게 xk라고 두고 여러분들이 델타 x를 뭐라고 n분의 b 빼기 a라고 두면은 이 적분식이 a부터 b까지 여러분들이 f, x, dx 이렇게 둘 수 있다고 했죠, 그죠? 자, 그렇다면은 여기에서 지금 얘가 a고 그
그 다음에 요 2가 b 빼기 a니까 결국에 a는 1, b는 3이 되겠죠. 근데 b 빼기 a가 똑같아. 그러면 어떻게 바꿀 수 있어? 우리는 주어진 적분을 1부터 3까지 fx는 x의 4제곱이 되겠네요. x의 4제곱 dx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다. 자, 얘는 5분의 1에 x 5제곱 1부터 3까지. 자, 3의 5제곱. 어우, 갑자기 계산이 이상해. 자, 3의 5제곱은 243이죠. 그래서 빼기 1. 그러면 242인데 5분의 5의 1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얘가 a잖아요. 그죠? 네, 따라서 5a는 242 이렇게 구해줄 수가 있겠네요. 자, 28번 문제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28번 문제는 삼각함수의 극한에서 이제 도형의 활용 관련한 문제죠. 그래서 이제 6월 모의평가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28번으로 나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똑같이 또 나왔고요. 그때는 우리가 부채꼴의 넓이에서 어떤 뭐 삼각형의 넓이를 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F세타, G세타를 줬는데 그때와 지금 문제의 차이점은 뭐냐? 지금은 요 공통 부분인 삼각형 OBR, OBR이라는 이거 네, 대충 할게요. 네. 그래서 요러한 이런 삼각형의 넓이가 그때는 뺐기 때문에 요걸 포함한 삼각형에서 부채꼴을 빼주면 됐는데 지금은 문제가 더하기로 나왔어. 더하기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때와는 해결 전략이 다른 거야. 그래서 그렇다면은 어떻게 하지 막 고민을 하는데 고민을 할 때 항상 이걸 생각하세요. 도형 문제잖아요. 그렇죠? 앞에서 어떤 개념을 우리가 안 썼는지 한번 확인해 보면은 그 앞에서 우리가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 갖고 푸는 간단한 3점짜리 문제가 있었어. 그러면 사인 법칙이 안 나왔는데 수원에서 가뜩이나 삼각함수 단원이 지금 2문제밖에 안 나왔단 말이야. 그렇다면은 요 미적분에서 나오는 삼각함수 극한에서 활용해서 아마도 사인 법칙을 활용하지 않겠느냐, 이런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쌤이 어떤 이름을 붙였냐면은 차수 개념의 활용이라는 그런 이름을 붙여서 왼쪽에 이렇게 필기를 해놨습니다. 이게 과연 뭐냐? 쌤이 이제 온라인 클래스 4월, 5월 달에 요 내용을 나갈 때 차수에 대한 내용을 언급했죠. 사인, 탄젠트, 그 다음에 ln 1 더하기 x, 이런 애들은 1차다. 그 다음에 1 빼기 코사인 x 같은 애들은 2차다. 그래서 계산을 할 때 식을 세운 다음에 계산을 빠릿빠릿하게 해나가자.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자, 그 개념의 활용은 뭐냐? 예를 들어 어떤 이제 도형의 길이를 혹은 넓이를 이렇게 이제 나타냈을 때 사인 세타 이렇게 나오면은 얘는 나중에 리미트 세타가 0으로 갈 때 계산해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1차니까. 그죠? 그러니까 남겨놓아야 돼. 그런데 만약에 이 밑에처럼 AB가 사인 세타분의 사인 2세타 이렇게 나왔어. 얘는 1차분의 1차니까 상수죠. 흔히 말해서. 맞습니까? 상수라서 만약에 이제 문제가 리미트 세타가 0으로 갈 때 이렇게 이제 정직하게 나왔다면은 얘는 사인 세타분의 사인 2세타를 그대로 갖고 가는 게 아니라 뭘로 바꿔서 2로 바꿔서 그냥 계산만 그렇게 대입만 시켜도 된다. 요게 바로 이 차수 개념의 활용이에요. 이게 왜 여기 쓰이느냐? 그건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림을 한번 볼게요. 요 그림에서 F와 G를 구하기 위한 해결 전략을 짤 건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요 세타각이 지금 AOP가 표현이 돼 있으니까 요각을 먼저 뭐라고 2분의 세타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 2분의 세타. 그러면 BOP라는 이등변 삼각형에 의해서 얘도 2분의 세타야. 지금 각만 갖고 계속 갈 거예요. 2분의 세타. 자, 그렇다면 요 파란색 삼각형에서 요 각은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나머지 두 각 더한 게 2분의 5세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파이 마이너스 2분의 5세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요각 혹은 요각은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 그치, 2분의 5세타로 표현할 수 있죠. 맞습니까? 2분의 5세타. 그 다음에 보라색으로 이제 바꿀게요. 자, 반대편 삼각형으로 F세타로 와갖고 요각은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
요각은 파이 빼기 3세타로 표현할 수 있죠. 맞습니까? 자, 그렇다면은 아래쪽으로 잠깐 확대를 하겠습니다. 자, 삼각형 OPR에서 OPR F세타죠. OPR에서 지금 세 각이 다 나왔지. 맞아요? 그리고 뭘 알아? OP의 길이는 1이라는 걸 알아. 1이라는 걸. 그렇다면은 뭐를? 사인 법칙을 쓸 수 있다는 얘기야. OPR 여기서 사인 법칙. 자, 그렇다면은 사인 법칙을 써서 일단은 PR을 한번 구해봅시다. PR에 대응하는 대응각은 파이 빼기 3세타죠. 그죠? 그래서 사인 파이 빼기 3세타인데 사인 파이 빼기 3세타 그냥 사인 3세타잖아요. 그죠? 그리고 얘는 우리가 1을 활용하기 위해선 사인 2분의 5세타 이렇게 쓸 수 있지. 예분의 그 다음에 대응변 1 이렇게 쓸 수 있단 말이야. 그렇다면은 PR의 길이는 얘는 사인 2분의 5세타 분의 사인 3세타 이렇게 쓸 수 있다. 맞습니까?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여기 있는 PR을 이렇게 쓸 거예요. 지금 길이를 구할 수 있고 PR의 길이 구했고 OP의 길이가 반지름 1이야. 그리고 그 끼인가 2분의 세타를 알아. 그럼 뭘 알아? F세타를 구할 수 있잖아. 맞아요? 삼각형의 넓이 구할 수 있는데 지금 얘를 어쨌든 간에 우리가 F세타를 구할 때 쓸 N데 얘는 차수가 몇 차예요? 1차잖아요. 0차잖아요. 0차. 상수. 1차분의 1차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에서 어떻게? 세타를 뭘로 보내? 0으로 보낼 거니까 얘는 그냥 뭐라고? 요렇게 그냥 쓸 수 있다라는 거야. 아예 이 상태에서 세타를 0으로 보내버리면 뭐가 돼? 5분의 6이 되는 거 아니야. 5분의 6. 그죠? 그래서 얘는 어디로? 5분의 6으로 가까이 간다. 가까이 갈 거다. 그래서 그냥 PR의 길이를 뭐라고? 5분의 6이라고 그냥 쓰세요. 와, 이래도 돼요? 해보면 되지 뭐. 자, 그 다음에 OR의 길이. OR의 길이도 구할 수 있죠. 조금 확대를 하겠습니다. 자, OR의 길이도 필요해요. 왜? G세타를 구하기 위해서. 자, OR의 길이를 잘 보니까 OR의 길이는 일단은 마찬가지로 사인 법칙을 쓸 거예요. OR의 길이는 지금 사인 3세타죠. 3세타. 아이고, 이렇게 쓰면 안 되는데. 사인 3세타 분의 5분의 6. 5분의 6. 왜 이렇게 썼죠? 바보같이. 네. 사인 2분의 5세타 분의 1. 얘는 사인 2분의 세타 분의 5R 이렇게 쓸 수 있죠. 5R. 따라서 5R의 길이는 사인 2분의 5세타 분의 사인 2분의 세타 이렇게 쓸 수 있단 말이야. 쌤 그럼 얘도 그래. 얘는 뭘로? 그쵸. 5분의 1로 쓸 수 있다라는 거야. 얘는 5분의 1로 쓸 수 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요 OQ의 길이가 반지름이니까 얘가 5분의 1을 활용해서 얘가 5분의 4라는 걸 알 수 있지. 응? 이게 왜 중요해, 쌤? 우리가 RH도 구해야 되잖아, RH도. 자, 그러면 삼각형 OQP 요거에서 이등변 삼각형이잖아요. 이 가운데 각이 뭐라고? 2분의 5세타니까 미안해. 파이 빼기 3세타니까 그죠? 파이 빼기 3세타니까 요 각과 요 각이 지금 같을 거 아니야. 그럼 얘는 지금 왼쪽 건 복잡하니까 오른쪽 거를 뭐라고 쓸 수 있어? 요 각을 2분의 3세타라고 쓸 수 있겠지. 맞습니까? 예.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뭐를 RH죠. RH는 우리가 5분의 4 곱하기 사인 2분의 3세타로 쓸 수 있다. 이렇게. 네, 일단 이렇게 표기하고 그 다음에 F세타, G세타를 왼쪽에다 쓸게요. 왼쪽에다가.
자, 그렇다면 F세타는 아까처럼 말했지만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5분의 6 곱하기 우리가 사인 2분의 세타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식을 간단하게 해주면 얘는 5분의 3 곱하기 사인 2분의 세타 이렇게 쓸 수 있겠다. 자, 그러면 G세타는 어떻게 구해요, 선생님? G세타는 이제 삼각형의 넓이 삼각형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죠? G세타 삼각형이 아니니까 어떻게 부채꼴에서 빼줘야 되는 거지. G세타는 일단은 2분의 1 곱하기 1의 제곱 곱하기 2세타에서 뭘 빼주냐? 삼각형 OPB를 빼줘야 되는데 지금 요게 지금 1이죠. 그 다음에 아까 PR이 5분의 6이었죠, 그죠? 그럼 PB의 길이는 어떻게 구할까요? 그거를 지금 안 했군요. 삼각형 아니지, 그냥 하면 되지. 미안합니다. 네. 얘는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5R이 아까 5분의 1이었죠. 1 곱하기 5분의 1 곱하기 사인 2세타 사인 2세타 이렇게. 그럼 이 식은 뭐예요? 세타에서 뭘 빼주면 돼? 10분의 1 사인 2세타를 빼주면 되겠네. 맞습니까? 자, 그러면은 결국에 우리가 구하려는 식은 리미트 세타가 0으로 갈 때 0 플러스죠. 0 플러스로 갈 때 5분의 4 사인 2분의 3세타 분의 자 F세타 5분의 3 사인 2분의 세타 플러스 세타 마이너스 10분의 1 사인 2세타 이렇게 보내면 되겠죠. 자, 분모 문제를 다 세트로 나눠서 계산을 해 주시면 간단하게 나오겠죠. 어떻게? 그냥 이렇게 5분의 3 곱하기 2분의 1 플러스 1 마이너스 5분의 1 그 다음에 분모는 5분의 4 곱하기 2분의 3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분모 먼저 계산해 주니까 5분의 6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분자 계산해 주니까 10분의 3 10분의 13에서 10분의 2를 빼주니까 얘는 10분의 11 나오고 얘는 5분의 6 나오네요. 이렇게 약분해주면 12분의 11 나와서 우리가 구하는 값은 P분의 Q, P 더하기 Q죠. 그래서 23이다.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이제 했던 요 내용 이게 과연 맞을까? 결국에 여기 어디 들어갔어? 여기 들어갔지. 5분의 6. 그 다음에 어디 들어갔어? 여기 들어갔지. 그죠? 그래서 요런 거에 지금 들어가는데 요 식이 다 지금 어디로 들어가? 그대로 요 앞에 있는 계수에 들어가잖아요. 요 앞에 있는 계수에. 그러면 요 식이 그대로 계수에 들어갔다고 생각해봐. 똑같이 5분의 1, 5분의 6으로 계산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괜히 식 복잡하게 이런 거 끌고 가지 마시고 요렇게 바꿔서 생각해도 된다라는 게 바로 차수 개념의 활용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30번 문제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0번 문제가 쉽다 하지만 결국에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해석하는 그런 실력이 없으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AB의 최소값을 구하는 그런 단순한 문제이긴 한데 게다가 AB는 1차 함수의 기울기와 그 다음에 Y절편 얘의 곱이란 말이야. 그래서 기울기와 Y절편의 곱으로 생각하면 되고 요 1차 함수가 2x 빼기 2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에 2의 마이너스 x 더하기 1제곱 이렇게 되는데 자, 그러면은 이 단순한 문제를 어떻게 이제 해석을 해줄 수 있을까? 첫 번째, 양쪽에 있는 그 지수함수를 미분을 한번 해보시면 2의 x 빼기 2제곱이고 그죠? 그 다음에 2의
마이너스 x 더하기 1제곱이란 말이야. 그럼 미분했으니까 뭐예요? 얘는 기울기잖아요. 기울기가 연관돼 있는데 둘 다 지수함수니까 양수죠. 그쵸? 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왼쪽에다가 그래프를 그려놨어요. 정확하게 그렸습니다. 그래서 뭐 가장 대표적인 점인 2,1과 2,1 이렇게 2,1과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지나도록 하는 그런 이제 지수함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렸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기울기가 항상 양수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접선의 기울기가 1번에 의해서. 그렇다면은 여기에서의 기울기 얘는 항상 양수밖에 안 되는구나. 이런 특징을 갖고 있죠. 그림만 보더라도 알겠죠, 그죠? 음수는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A, B의 최대값이니까 A는 항상 양수라면서 그럼 B가 양수일 때 최대값을 갖겠고 B가 음수일 때 최소값을 갖겠죠. B는 뭔데? Y절편이잖아. Y절편은 지금 봤을 때 아무렇게나 그려봐도 색깔을 다르게 해서 아무렇게나 그냥 그려봐도 그죠? Y절편이 음수일 수 있잖아요. 양수일 수도 있죠. 그죠? 양수이려면 요 빨간색 셈이 그은 직선 y는 2분의 1 x라는 그런 직선인데 얘보다 길기가 작고 이렇게 2의 x 빼기 2제곱에 접하게끔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이제 나오면은 만족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일단은 최대값은 y절편이 양수일 때 최소값은 y절편이 음수일 때 나오겠구나. 이렇게 이제 구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m은 이제 b 값이 양수일 때, 그다음에 스몰 m은 b 값이 음수일 때.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게 두 번째. 자, 여기에서 이제 최대값을 먼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최대값을 구하기 위해서 쌤이 왼쪽 그래프에 y는 2분의 1 x라는 이러한 직선을 거는데 왜 걷냐? 얘는 사실 뭐냐면은 y절편이 0이잖아요. 그쵸? y절편이 0인 애 중에서 y는 2의 x 빼기 2제곱에 접하는 그런 접선을 그었어. 원점에서 요 2의 x 빼기 2제곱에 접하는 접선을 그은 거야. 그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보니까 요게 나왔어. 그 구하는 과정은 여러분들이 각자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일단은 이 주황색 주황색 그 지수함수의 접선이라고 생각했을 때 얘가 지금 어디에서 1,2분의 1에서 접하겠죠, 그죠? 요 1,2분의 1, 즉 x좌표가 1보다 작아지는 그런 접선에서는 y절편이 양수일 수 있는 거지, 그지? 맞아요? 그럼 y절편이 양수일 때 최대값을 가지니까 일단은 우리가 기울기와 y절편에 대한 그런 곱에 대한 어떠한 하나의 함수를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세 번째, 얘가 사실 첫 번째긴 한데 최대값 m을 구해보자. 그러면은 y는 2의 x 빼기 2제곱의 위의 점을 이제 t, 2의 t 빼기 2제곱 이렇게 두자. 선생님 근데 왜 이렇게 접근해요? 초록색 직선에서는 아무리 해도 접선의 y절편이 양수가 될 수가 없죠. 이 조건을 만족시키게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임의의 그런 접선의 방정식을 구했는데 여기에서 단 조건이 있죠. t가 뭐보다 1보다 작거나 같다. 작다죠, 작다. 미안합니다. 작다. 그래서 한번 구해보니까 자, y는 일단 기울기 똑같으니까 2의 t 빼기 2제곱에 x 빼기 t에 그 다음에 플러스 2의 t 빼기 2제곱 이렇게. 자, 그러면은 요 함수 다시 한번 정리해 주니까 2의 t 빼기 2제곱 x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 t 플러스 1이니까 정리해주면 플러스 1 빼기 t에 2의 t 빼기 2제곱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럼 여기에서
기울기가 얘고 y절편이 얘니까 그죠? 이 두 개를 어떻게? 이 두 개를 곱해주는 거야. 그래서 곱한 함수를 하나의 ft라고 둘까요? ft는 2에 2부터 쓰지 마시고 1 빼기 t부터 쓰면 1 빼기 t에 2에 2t 빼기 4제곱 이렇게 된다라는 거야. 그럼 요 값이 뭐야? 우리가 원하는 최대값, 즉 ft의 최대값이 바로 어디에서? 여기에서 나오는데 어디 구간이 t가 1보다 작을 때다라는 거야. 작을 때. 이해되겠죠? 선생님 왜 접선이에요? 접선일 때가 같은 기울기에서 y절편이 제일 크겠죠? 그죠? 예, 그래서 접선입니다. 자, 밑으로 내려보니까 자, 이제 이 함수의 최대값을 구해봅시다. f't는 얘는 마이너스 2의 2t 빼기 4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1 빼기 t에 2배가 나오고 2의 2t 빼기 4제곱 자 2의 2t 빼기 4제곱으로 정리해 주니까 얘는 1 빼기 2t가 나온다. 1 빼기 2t 자 그렇다면은 얘가 극값을 찾을 때 뭐 1 빼기 2t가 0 되는 애니까 바로 t가 2분의 1인 거죠. 그죠? 그리고 앞에 있는 애는 항상 양수니까. 맞습니까? 예. 근데 1 빼기 2t는 어때? 양에서 음으로 t는 2분의 1에서 끈을 갖는 애잖아. 맞습니까? 그럼 여기에서 극대 맞아요? 극대죠. 극대. 극대이자 어떻게 돼? 열린 구간이니까 최대가 되겠죠. 최대.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최대값 m은 뭐가 돼요? f 2분의 1이 된다. 자, f 2분의 1은 2분의 1에 2에 마이너스 3제곱 이렇게 나오게 되네요. 자, 여기 일단 체크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네 번째 이제 최소값을 구할 건데 최소값을 어떻게 구할까 해서 다시 한번 그래프로 가볼게요. 자, 최소값을 구할 때에는 일단은 y절편이 음수일 때를 생각한다 그랬어. 그쵸? y절편이 음수일 때. 그러면은 기울기도 클 수 있고 y절편이 음수이니까 아무래도 2의 x 빼기 2제곱보단 이 아래에 있는 함수를 뭔가 응용을 해야겠죠. 그죠? 그렇다면은 이 아래에 있는 함수를 잘 보시면은 뭐 이런 그냥 대충 그릴게. 이런 애들은 기울기도 작고 y절편도 그렇게 안 작잖아. 그지? 두 개 곱해봤자 최소값이라 하긴 좀 그렇겠죠. 그죠? 그래서 어떤 애들 보라색으로 바꿔서 이런 애들 이런 애들쯤 돼야 기울기도 크고 그죠? y절편도 작고 그럴 거 아니야. 그런데 문제는 뭐야? 이 밑에 있는 함수의 접선이라고 생각하기에는 이 위에 있는 주황색 함수랑 만날 수 있다는 거야. 만나면 안 되잖아. 그죠? 그럼 여러분들이 뭘 생각해 줄 수 있어? 아슬아슬하게 비껴나가면 되지 않느냐? 아슬아슬하게 어라? 참 그리기 어렵네. 이런 식으로 아슬아슬하게 비껴나가면 되지 않을까? 지금 좀 만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쨌든 그러면은 이 아슬아슬하게 뭐 우리가 공통접선을 생각해 줄 수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거야. 공통접선. 그래야 기울기도 제일 크게 만들 수 있고 y절편도 제일 작게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 그죠? 네, 그래서 공통접선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럼 공통접선에는 항상 뭐가 존재해요? 접점이 존재하죠. 접점. 그래서 요 위에 있는 접점의 x좌표를 뭐 알파로 두고 여기 있는 x좌표를 베타 이렇게 두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래쪽에 네 번째.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요 알파에서의 기울기와 베타에서의 기울기가 같다. 맞습니까? 예. 그래서 알파에서의 기울기. 그러면 지금 일단 쌤이 여기 처음에 1번에서 미분했던 내용을 갖고 와주면은 우리가 2의 알파 빼기 2제곱과 뭐가 같아요? 2의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1제곱이 같은 거죠. 예, 요게 이제 기울기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야? y절편이 같아야 되겠죠? 알파에서의 접선과 베타에서의 접선이 y절편이 같아야 돼. 자, 그렇다면은 알파에서의 접선의 y절편 구하려면은 뭐를 우리가 3번에서 썼던 요
뭐야? 요식 있죠, 요식. 요식. 요식을 갖고 와주면 되겠지. 그죠? 여기에 뭐만 대입시키면 알파만 대입시키면 y절편 갖고 갈 수 있잖아. 그래서 3번에서 구했던 우리가 y절편 갖고 와주면 1 빼기 알파에 2에 알파 빼기 2제곱 얘가 이제 y절편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 베타에서의 접선의 y절편은 어떻게 해? 구해야지 그치? 그래서 구해야 돼요. 자 색을 바꿔서 초록색으로 바꾼 다음에 구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y는 기울기가 지금 2에 마이너스 베타 제곱 플러스 1이고 그 다음에 x 빼기 베타고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죠. 2에 마이너스 베타 제곱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이제 접선의 방정식 구할 수 있을 거야. 자 그러면은 기울기는 뭐 상관없고 y절편이 중요한 거니까 y절편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베타에 2에 마이너스 베타 제곱 플러스 1이 되겠네. 맞습니까? 예. 그래서 얘를 여기 갖다 어떻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베타에 2에 마이너스 베타 제곱 플러스 1과 같다. 이렇게 이제 풀어주겠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요 1, 3번을 이용해 갖고 여기 나와 있는 요 내용을 이제 연립해 갖고 알파 베타 값 찾아서 우리가 뭐 최소값까지 연결시킬 수가 있겠죠. 예, 한번 구해 봅시다. 자 일단은 첫 번째 내용 일단 지수니까 지수 자리에 있는 애가 같아줘야지. 이렇게 따라서 뭐 여기서 어떻게 볼까? 뭐 알파 베타에 대해서 볼까요? 알파는 네 3 빼기 베타 이렇게 구할 수 있겠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요거를 밑에 있는 식에다 대입시켜봐. 그러면은 베타 빼기 2 베타 빼기 2에 그 다음에 이 두 개는 그냥 약분시켜도 되겠죠? 그죠? 네 베타 빼기 2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베타 즉 2 베타는 뭐가 돼요? 1이 되죠. 따라서 베타가 2분의 1이 된다라는 거야. 2분의 1.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베타가 2분의 1이다. 그럼 2분의 1 여기가 2분의 1이겠네. 맞습니까? 그래서 y절편도 같게 나옴을 계산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럼 우리 이제 구하려고 하는 게 뭐죠? 아이고 너무 크게 만들었네. 최소값이잖아요. 그죠? 기울기의 최소값. 자 그러면은 기울기는 뭐가 돼? 여기 이제 1번에 나와 있는 게 얘가 기울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2에 2분의 1제곱이 기울기고 그 다음에 곱하기 y절편은 요 밑에 있는 게 y절편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2분의 3 곱하기 2에 2분의 1제곱 2분의 1제곱 따라서 얘는 마이너스 2분의 3의 2가 된다. 얘가 우리가 원하는 최소값이 된다라는 거죠.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요 두 개의 값을 이제 곱하는데 m 곱하기 m의 세제곱의 절대값을 씌워주면은 결국에 뭐가 나와요? 2는 세제곱 돼갖고 없어지겠지. 맞습니까? 오 계산도 깔끔해.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8분의 27 이렇게 나와. 그래서 16분의 27이 나와서 얘가 이제 서로 소니까 우리가 P 더하기 Q는 43 이렇게 이끌어낼 수가 있겠네요. 자, 쌤이 최대한 간소화해갖고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표현을 한 거긴 한데 이렇게 필기를 위해서 좀 축소를 하겠습니다. 그렇긴 한데 결국에 이제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조금 이 최대값 혹은 최소값이 될 때의 식을 좀 더 세울 수가 없겠느냐, 이게 진짜 최소값인 거냐. 사실 이제 최대값은 우리가 명확하게 구했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최소값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공통접선에 대한 내용을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실제로 요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x 더하기 1제곱 요 아래에 있는 초록색이 있는 함수에서 마찬가지로 최대값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접선식을 구한 다음에 어떠한 최소값을 이끌어내기 위한 하나의 함수 뭐 gt를 구해서 그래서 f에서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g를 이용해 갖고 식을 표현할 수 있는데 그렇게 표현을 하면은 항상 뭐가 문제야?
식을 표현할 수 있는데 요 f처럼 t에 대한 범위를 이끌어낼 수가 없다라는 게 문제죠. 그죠? 그럼 그 t에 대한 범위는 무엇 때문에 걸리는 거야? 바로 요 위에 있는 2의 x 빼기 2제곱을 지나지 않을까? 그 생각 때문에 걸리는 거 아니야.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뭐 이 강의를 듣고서 GT를 한번 구해보세요. GT. 그래서 2의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1의 x 뭐 플러스 내가 다 구하고 있네. 뭐 이런 식으로 이거 GT가 아니죠. 미안합니다. GT는 두 개의 곱이잖아요. 그죠? 마이너스 그리고 마지막에 개고로 끝나네요. 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베타에 2에 마이너스 2베타 플러스 2제곱. 요게 이제 GT일 텐데 베타가 아니라 t인데 이거 왜 이러냐. 뭐 하나 싶죠? 네, 그래서 마이너스 2t 플러스 2제곱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면 이 접선식 이용한 거예요. 이 접선에서 베타만 t로 바꾼 거야. 그래서 얘를 g'을 구해갖고 블라블라블라 나오는데 여기에서 아마 뭐 극소값이 있겠죠. 근데 그 극소값이 갖는 t 값이 아마 2분의 1이 안 나올 거야. 다른 값이 나올 거야.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오나 그래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는 이 주황색을 지날 수도 있는지 없는지 모른단 말이야.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걔에서 우리가 왼쪽으로 가면 당연히 안 되는 거고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 오른쪽으로 갈 때 어떤 형상이 공통 접선이 딱 나올 때가 그때가 최소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수식으로 요거를 증명하셔도 상관이 없다. 근데 결국에 요 4번 과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구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구모 보느라 모두 수고 많았고요. 꼭 요 수학 가형 때문에 내가 수능에서 좀 나형으로 바꿔야 되나 이런 생각보다는 그래도 한번 좀 더 해보자 라는 마음가짐 갖고 했으면 좋겠고, 꼭 이 9월 모의고사 수학 가형의 결과가 여러분들 수시 지원하고 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신감 잃지 말고 꼭 열심히 공부해서 우리 가형에서 꼭 92점 맞을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물론 그거보다 더 잘 받으면 좋죠. 그죠? 네. 그래서 여기까지 미적분 가형의 풀이였습니다. 모두 다음 주에 봐요.